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 환경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회계입니다. 1번 회계는 총 44억 3,629만 8천원이 감액된 총 예산이 298억 3,634억 9천이 되겠습니다. 대기 환경 보존 관리에서 대기 및 토양 오염 실태조사 실효 채취 검사로 57만 원이 감액된 93만 원입니다. 이거는 10%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절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국내업이 환경관리 업무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감액된 270만 원으로서 이것도 10%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감시원 인건비, 이건 군비 3,200만 원이 계획된 8,7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도 3대 7의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30%, 군비가 70%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매칭 비율에 의한 잔여 예산을 우리 이번 1회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것도 10%가 감액된 1,120여 4,300만 원이 감액된 1,11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조 되겠습니다. 클린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할 때 10% 감액된 것은 생략하고, 네. 예, 증액이나 특별히 감액된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량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억이 감액된 7억 2천으로서 이거는 아래에 있는 양극 군량리 맑음물 공급 사업으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문 대비 대체수원 개발사 4억입니다. 이거는 도비 2억, 군비 2억, 그래서 4억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면 현 1위 배수관로 확정건설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서 7천만 원에 진행된 7천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조 되겠습니다. 생활 오폐수 처리실 확충 사업으로서 대월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4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거는 사업 취소에 의한 감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 환경 보존 관리 수질 검사 수수료, 이거는 35만 원이 감액된 165만 5천원이고, 그 관련 수질 및 환경 감시업이 2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 되겠습니다. 그 재료비 수질오염 방제 물품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 되고, 환경관리 시스템 사업 심사비, 이것도 25만 원이 감액된 2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연구 용역비로서 환경경영 시스템 사업관리 용역비가 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46조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 관리 과목으로서 사무관리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합장 내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서 1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차량, 수거 차량 보험료, 이거는 신규 4대를 구입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불법 투기 현상금 1,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보도나 방송앱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한반도섬 주 입구에 불법 건설 폐기물에 대해서 현상금 공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지 예정자 6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거는 가족 포함해서 6상 12명이 되는데, 이거는 기존에 국내 선진지 견학을 계속 해왔던 걸 환경미화원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좀 개선 좀 해달라 해서 우선적으로 퇴직 예정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6명씩 해서 이게 해외로 연수를 보내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대한 재활용 차량, 수거 차량 구입비로서 7,876만 4천 원이 진행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거 7,87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매립장 및 침수 처리장 운영비로 매립장 그 법정 정기검사비가 2,870만 원이 진행된 신규 사업입니다.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 처리장비, 임차비, 이거 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30만 원이 진행된 1,030만 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 이거는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에 따른 그 전기료와 가스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기물 처리장, 매립장 해충 구제 및 약품 구입비로서 44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147조 되겠습니다. 그 양급의 그 청수차 구입비인데 이거는 지금 조달 요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당초 1억에서 9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제 및 재활용 톤팩자루 구입입니다. 2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농촌 폐기물 처리장 세탁기 신규 구입하는 건데 1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비로서 일반 수영비, 클리너 간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80만 6천 원이 감액된 99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수 운영여비도 43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택의 전출금으로서 흑태몰 저감사업, 내동촌 저류 유지관리, 야생화바 유지관리 해서 8,48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2015년도 그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인데 33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유지관리 검침용 1륜차 보험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누수, 노후관로 교체, 배수관로 확정, 과목 경정입니다. 노후 상수도 개량 시설계로 과목 경정해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검침 1륜차 구입, 비로소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쪽 수주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4대강 수주개선 흑태물 저감 사업으로서 3억이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당초 가예산 가내시 예산이 이제 국비가 가내시 된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거기에 대한 차액이 감액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에 대한 감액서 3억이고 거기에 관련된 한강 수계 관리 21%에 대한 매칭 비율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감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31만 6천 84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7조입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된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비로서 흑탄물 저감 사업, 내동촌 저류 유지관리, 야생화바 유지관리에서 8,486만 원이 전입된 수질개선 대책 편입했습니다. 244조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에서 양급 처리장 전기요금을 1억이 전기요금 1억을 증액한 3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공공하처리장 시설비 과목 경정해서 1억을 과목 경정해서 전기요금으로 부족한 전기요금으로 과목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조입니다. 4대강 수지개선 대책사업비로서 시설비 흑탕물 저감 사업 이것도 4억 2,659만 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 비율에 의해서 흑탕물 시설 부대비로 201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동촌 저류지 유지관리 심사 유지관리비로서 2억 186만 원이 감액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내용과 본 예산 확정돼서 낸 내용이 그 차이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수지개선 특별에게 증빙서류 제본기로 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982만 7천 원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없는 캐치콜 환경 조성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 인건비로 신규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건 6,830만 8천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하천변 쓰레기 수거 재료비 700만 원, 그리고 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비 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에 공개된 하수 처리장 확정 기금 8억 9,880만 원 되게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 1억 1,322만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247쪽에 하천변 2015년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 집행 잔액과 이자, 201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흙탕물 저감 사업 집행 잔액 이자, 2010년도 11년도까지 비자보험 만대천 심사지에 대한 집행 잔액 이자에 대한 잔액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클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질 개선 관련 예산, 이 국고 보조 예산들이 본 예산뿐만, 일반 예산뿐만 아니라 이 특별 회계 예산도 많은 부분에 삭감을 가져왔는데, 이유가 뭐죠? 이제 하천장 같은 대월 하천장 같은 한 50억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본계획, 대월에 한 500톤 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일이, 학조리, 대월 112, 국립거를 통합한 하수처리장을 500톤 이상 규모로 설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기본계획 변경 승인 협의 중에 이제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한 건이 이제 취하가 됐어요. 왜냐면, 학조리와 일이가 2012년도 신규된 시설이니까 이거를 지금 또 다른 통합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천장 만드는 건 부적합하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 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책정됐었는데. 그러면은 애당초에 그 두 개 마을을 빼고 세 개라도 이렇게 해갖고 중간에 변경을 했어야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대처를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거는? 대처 잘못한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근데 왜냐면, 저희는 소규모로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모아서 비용, 효율적 처리하겠다고 하는 규모, 환경부의 이 사업 선정 기준을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어차피 이거 용역조사 했을 거 이거 계획서 작성하고 이거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용역처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런 부분, 법검토 다 하잖아요. 어떤 이 선정사업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상수도 기본계획, 상하수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돼 있고, 5년마다 변경계획 하게 돼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게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저희가 백데이터를 무시한 채 그걸 해갖고 했다면 이거 망신이죠, 양국은. 근데 다른 게 우리가 8개 하천장에 대해서 이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한 2년 동안 협의를 했어요. 환경부가.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하면서 이제 사업이 책정됐는데, 이제 대월 거 자체가 그게 이제 뭐냐면 통합이라는 자체를 500톤 이상 규모로 500톤 이상 규모가 돼야 통합을 해주는데 다른 거는 한 7개소 정도는 통합하는 의미가 이제 통합의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면 500톤 이상 규모로 통합이 될 수 있었는데 대월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조리아가 1위가 포함돼 500톤 이상 규모가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는 2012년도에 예, 과장님 하여간 시간 관계상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거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500톤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한 이 하수처리장 시설까지 이렇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그 기본계획 변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 이 사업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그 가내시됐던 걸 이걸 내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그걸 알았어야죠. 사전에 알고 저희가 또 우리 그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그 소화하지 못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목장 하시는 분들이나 군부대나 이런데 우리가 가수요를 더 이렇게 창출해 갖고 거기에 맞춰 써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런 이게 통합이 돼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수질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까지 됐다가 이거는 조금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추진하실 거죠? 예, 예. 예. 자, 그렇고 가뭄 대비 대체 수원 개발 사업은 이건 식수 개발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일반 생활용수를 포함한 뭐 농업용수까지 산업용수까지 포함한? 아니, 저기 농업용수는 아니고요. 예. 일반 우리가 상수도 일종의 이제 그 생활용수인데 상수도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공 상수도가 아닌 설치가 되지 않은, 일단 뭐 간의 상수도나 이런 이제 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예. 간의 상수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걸 대체 수원을 개발해서 가뭄에 물이 부족한 걸 갖다가 공급을 예, 하자.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 군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예. 현실에 맞게 이게 탄력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뭐 의회에서나 아니면 또 마을에서 이렇게 제기됐던 예.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한 3개 마을 정도는 우리가 지금 이걸 갖고 해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업 대상지는 아직 안 정했고요. 지금 선정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예. 지금 3개 마을 정도로 지금 대상지로 우리가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원리 예. 하류 지역에 대한 그쪽에 이제 일단 대표적인 마을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원리 하류 지역에 예. 그 본마을만 이제 들어가 있고 하류는 안 들어가는데, 그거에도 대체 수원을 3반에 아래쪽에 대체 수원을 만들어 확보해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많은, 의회에서도 많은 그 요구사항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그 위에 양구군 군량리 맑은물 공급 사업은 그것도 뭐 자체 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통합상수도를 그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통합상수도 관계없이요. 예. 군량리에 예. 그 단위 마을의 그 상수도,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는 관정, 안방 관정을 통해서 전 마을을 전체를 보급하는 거를 지금 1차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관정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 좀 타서 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을별로 이제 통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마을별에 이제 아주 이 물이 가장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별로 좀 어떤 민원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이번 예산이 많이 반영이 돼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또 사석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면 팔랑 1, 2 지역이 일부 지역은 이제 이 통합상수도 라인이 설치돼서 하는데, 그 상류 지역은 저 양수함 쪽에서 마을 상수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면은 물이 남아돌고 겨울철이면은 물이 계곡의 물이 줄어서 다른 계곡에서 비닐 농업용 호스로다가 그쪽으로 이렇게 펌핑을 해갖고 뭐 동력 펌핑이 아니라 자연 유화식 펌핑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이렇게 해갖고 겨울이면 물을 공급을 하다가 최근엔 그 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가면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년 전서부터 이 양수함에 다른 저쪽 직천에서
본류지요. 본류에서 이렇게 물을 펌핑한 그 비닐 호스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미관상도 안 좋지만 겨울철이면은 그 식수나 생활용수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나 하는 그 어떤 증거물이고 반증이거든요. 기회가 되시면은 요번에 이런 또 좋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니까 그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이제 뭐 그 파괴된 그 이 상수도 시설은 보존을 교체를 하면 그만이지만은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것은 이쪽에서 펌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농업용수로다가 이렇게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저희가 PVC 뭐 한 반경항 지름 한 100 정도 되는 걸 이렇게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셔도 그게 무진장 좋아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의원. 예. 네, 정선수 고맙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생활 폐기물 및 뭐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해안면 지역에 그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인삼농사 지면서 폐기물들을 다 이제 방치하고 그냥 가는 실정인데 그거 이제 이번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A라는 업자가 이제 최초 땅 주인하고 계약해서 재배를 하다가 B라는 사람한테 전대를 하면 또 이렇게 팝니다. 또 B는 또 C에 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B, C는 최초에 계약한 사람은 자기가 치운다고 계약서를 쓰지만 나중에 사람들은 그런 걸 뭐 자기 계약한 적도 없고 그냥 이 사람한테 이거만 뭐 인삼만 사는 걸로 해가지고 다 방치 쓰기 수십 톤의 뭐 그런 쓰레기들을 영농 폐기물을 방치하고 그냥 가는데 우리 행정 절차가 지금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절차가 과태료만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치우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삼바 영농 폐기물이 이제 그 여태까지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지금 어떤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행정에서 또 어떻게 조처해 뭐 방치된 상태였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거를 취소를 잡자해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명 정도가 지금 자진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가 되면서 또 자진 청결 유지 명령을 내가지고 거의 치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2건 정도가 과태료 처분이 되면서 지금 예고가 과태료 처분 명령 떨어졌는데 과태료 1차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과태료 처분이 안 되면 납부가 안 되면 그리고 청결 유지 명령을 같이 떨겨요. 청결 유지 명령해서 며칠까지 언제까지 이거를 청결하게 해라. 그 광역 조례에서 우리가 청결 유지 명령 낸 다음에 청결 유지 명령에 다시 이행을 안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죠. 근데 청결 유지 명령에 하게 되면 거의 다 자진들 해서 철거 자기네들이 정비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도 발생한 사례지만 연락도 안 되고 이제 뭐 이렇게 전대를 받아서 이제 그 재배한 사람이 다 인삼 캐가고 돈은 언제까지 주기로 했. 돈도 일단 뭐 이렇게 뭐 1, 2년치 못 받은 경우도 아주 다수 발생하고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이 농민은 또 다른 분한테 이 땅을 임대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를 지금 뭐 엄청나게 수십 톤 막 방치해가지고 이런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두절된 상태에서 혼자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지금 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예산도 또 본인 돈으로 그걸 치워야 되고 이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관에 이제 그런 고발 조치나 어떤 좀 조치 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해서 그래도 뭐 우리 생활환경자원계에서 그래도 열심히 적극적으로는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해안 지역에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뭐 고발 조치나 뭐 청결 유지 명령만 내려도 치운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급한 건 농민이거든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폐기물이 방치돼 있으면 그 뭐 청결 유지 명령 내려서 그 사람이 연락이 어떻게 닿아서 치울 때까지는 이걸
통상 안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이걸 치우는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예산이 그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내려서 한다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거라면 이걸 치울 수 있는 예산도 어떤 뭐 사람들을 어떤 뭐 단체나 아니면 무슨 뭐 법인이든 어떤 데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걸 좀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게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난 임시회 1월 달인가 임시회 본 의원이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어찌됐든 그 보조율 관련해서는 뭐 1억씩 각 마을에 지원하지만 보조율 100%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방산면에 또 이장회의 가서 그래서 그렇게 다 설명하고 또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 양구군에서 또 공문을 받아봤는데 공문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기구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80% 쓸 수 있고 자부담을 20% 무조건 내야 된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는 마을은 그 농기계를 구입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한 사항을 두니까, 그럼 마을에 돈이 없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마을에 돈이 잔고가 없어서 그 잔고가 없는 마을은 또 작년에도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도 또 그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농기계를 꼭 사야 되겠는데 창고도 있는데 자부담이 없어가지고 하면은 또 못 사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거는 이제 우리 다른 사업에, 이게 이제 농기계 구입에 대한 그 사업을 인정한 게 작년부터가 좀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농기계가 활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수입촌 주변마을 사업이라든가, 뭐 수입촌 주변마을이나 참 스템 주변마을 사업이 있는 데서 이게 사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개인화, 사유화가 되고, 또 이거를 또 타 용도로 이게 뭐 매각을 하고, 이제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농기구 사는 거를, 공동이 공사하는 거를 우리 금지해 왔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이제 권위가 많고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공동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역점을 뒀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화 되지 않도록. 그래서 또 농기계를 마을 공동이다 보니까 이게 방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보관 창고가 있어야 돼야 농기계가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최초에 이제 어찌됐든 방산에서 물을 양구에 쓰는 조건으로 6개 마을에 예를 들어서 1억씩 뭐 10년간이고 지원한다고 약속할 때는 뭐 자부담을 뭐 몇 프로로 해라 이런 거 전혀 없이 어찌됐든 물만 이쪽으로 양구 사람들이, 군민이 이런 뭐 쾌적한 음료 취수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게 해줬으면 그 당초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예산 지원하게 연간 1억씩 해서 마을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걸로 동의를 했다면, 무슨 뭐 창고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을 몇 프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보조 사업 중에 이제 뭐 장비를 사서 팔아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강화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방산의 수입촌 주변 지원 사업 이거 최초 계획, 다른 뭐 댐 주변 사업 보조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계획 자체가 틀린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자부담,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도 자부담을 뭐 20%고 몇 프로로 하게 되면 돈이 없는 마을은 또 그렇게 부조리에 어떤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하려고 자꾸 보조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에 농기계를 만약에 사서 100% 보조 사업으로 농기계 트랙터를 샀습니다. 마을에서 그게 자부담을 꼭 20% 내야지만 유지 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더 애착을 가지고 이런 걸 뭐 못 팔아먹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은 그냥 이 보조 사업 1억 받은 거 가지고 뭐 5천만 원짜리 트랙터를 사든 콤바인을 사든 공익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지금 돈도 없는 마을에 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짜리면 20%면 1,0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제한사항 이런 거 단서조항을 너무 규제도 잘못된 거 좀 풀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 대응하라고 행정에서 나가야 될 마당에 이런 단서조항이나 이런 제한사항을 너무 더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작년에 6억 중에 1억밖에 못하고 5억을 2월 시켰는데 올해도 또 이 조항 걸면은 또 마을에 돈 없는 마을들은 보조 사업을 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그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는 어떻든 다시 검토를 해서라도 당초 취지에 맞게 공익적으로 이 조례 개정에서 아주 뭐 농기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잘 하셨듯이 여기다 보조율 뭐 이런 것도 맞춰서 이 마을에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오늘 아침에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공문 문자 메시지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또 올해도 사업 못 한다고. 그러면 계속 이거를 수십 년간 뭐 2월 시키면서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문제는 예. 우리가 지금 규정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이렇게까지 예. 한 배경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주민들이 그것도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의견을 예,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예, 위한 방안이 방안으로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유 의원입니다. 네. 대체 수원 개발 사업 예산으로 사업 예상하셨고, 아까 또 원리 쪽에 그 상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본 의원이 몇 번 이제 과장님이나 과장께 말씀드린 그 청사리 그 탄산수가 나오는 그 몇 개 그 세 가구가 사는데 그 수질 검사는 해보셨나요? 어떻게 나왔어? 근데 그 김동희 의원께서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그 빨리 수질 검사를 하라는데, 응? 시간이 어떻게 나왔어? 적합으로? 지금 그 당시 그 김동희 의원 저한테 얘기했을 때, 네. 그걸 바로 수질 검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 네. 지금 먹는 물로 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적합하다고 판정이 예, 나왔다고요? 예. 그래도 탄산술에서 그 뭐 탄산수는 생수를 사다 먹든가 아니면 보일러 그가 그 뭐 이제 이게 보일러 이제 물통이 이게 뭐 자주 이렇게 뭐 녹이 쓸고 뚫어져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 한다고 몇 번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그런 지금 좀 개인적으로 주민수건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기 고기도 그러면은 상수도를 좀 먹게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요런 기회에 그러면은 거기 뭐 생수로 먹는 거는 적합하지만 그래도 보일러나 이런 게 이렇게 부식이 빨리 돼서 주민들의 그 삶에 좀 이제 그 지출되는 양이 많으니까 요런데 예산을 좀 더 해서 좀 그 새 가구도 그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어떠나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강원 대비해서 이제 또 그런 물 식수가 공급이 안 되고 어려운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수십 군데가 되는데 어떤 데는 또 뭐 한 가구 있는 데가 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은 이제 일단 수혜가 많은 쪽으로 집중되는 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성이나 이런 건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이 사업을 투자했을 때 가장 이제 여러 방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우선 사업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세 가구, 한 가구, 독립 가구 이런 데가 좀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는데 다행히 또 그게 이제 먹는 물로 적합하게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아까 교차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먹는 물 해결이 가장 시급한 그건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따오고 해서 일단 좀 우선 급한 데서부터 빨리 많은 혜택이 되는 데서부터 우선 하고 보급하고 그다음에 좀
좀 세세한 데까지도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같은 같은 이제 양구에 살면서 어디는 이제 좋은 물 먹고 어디는 또 이렇게 상수도도 못 먹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빨리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요원이 직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요거는 이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3대 7 비율로, 30대 70 비율로 이제 도비가 30, 우리가 70%인데, 도비가 1차 내려왔고, 다 전액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는 아직 1회 추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1회 추경 때 도에서 나머지 잔액을 1차 내려온 거 외에 30%에 대한 매칭 비율에 대해서 이제 내려보낼 텐데, 아직 거기 추경 심사가 안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70%, 거기에 대한 전체 금액의 매칭 비율은 70%를 요번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7, 8월 달까지 이제 환경감시대원을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군비만이라도 우리가 매칭 비율에 의한 70%를 다 확보하려는 겁니다.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5분입니까? 지금 9명이에요. 9명입니다. 그러면 그 일전보다 인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왜 도에서도, 지금. 도예산이 늘어났습니까? 도예산은 매칭비가? 아니, 매칭 비율은 그때 30대 70이고, 이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을 또 늘려주는 건 아니고, 예산은 전년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면이나 이런 아직 환경감시대원이 배치가 안 된 면이 있어요. 작년에 해안면이 없었는데 해안면 배치를 했고, 올해 동면이 없는 지역에 동면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 면 단위에 한 분씩 있습니까? 1명 이상을 다 돼 있죠. 그럼 양급이 몇 분입니까? 양급에 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네. 건설 폐기물 투기 현장에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투기한 걸 언제 목격했습니까? 발견 예, 시점이 발견한 게. 발견 시점은 저희가 3월 달에 발견했습니다. 환경감시대원을 통해서. 3월 달 며칠쯤 이게. 시간 3월 8일 날 환경감시대원으로부터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보고를 그 받고. 3월 8일 날 이제 발견을 했는데 네. 이제 그 투기한 거는 언제쯤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건 좀 갭이 생기는 것 같던데. 네, 며칠간? 현장을 지금 뭐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예. 제가 현장을 보고 신고를 받고 환경에서 보고를 받고선 현장을 치고 나갔어요. 계정이랑 담당자를 들고서 나가서 추적을 해봤더니 흔적이란 이게 전혀 없더라고요. 흙을 덤프차를 분명히 쏟았을 텐데 그렇다면은 얼마 안 됐을 때면 쏟아지면서 주변의 흙들이 이게 파이거나 이랬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작년 가을 한 10월, 11월 이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걸 현상 공모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이런 건설 폐기물이 이걸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경각심을 좀 확실히 심어주자 해서 1,000만 원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제보는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네. 환경감시요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 몰랐다고 하면은 환경감시요원들이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않거나 감시를 하지 않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양로부적으로 얘기하면 3명이 이제 감시를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건 이제 내가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정상적으로 확실하게 환경감시 철저하게 했다라면 당연하죠. 저기 발견이 됐다는 게 맞는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활동 구역이 좀 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연히 발견이 이제 늦어졌는데 그 시점 그 폐기물 방치 장소가 진짜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장소예요 거기가. 그래서 좀 늦게 발견. 정확히 구간이 어디죠? 전 아무리 한반도 섬 고대리 가는 방향에서 네. 고대 방향에서 한반도 섬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 이제 지방도에서 한반도 입구 들어가는 도로 바로 꺾어지자마자 우측입니다. 우측 경사면 도로 밑에. 네. 아주 움푹 들어간 데라서 도로에서도 안 보이고 한반도 들어가면서도 안 보이고 저쪽
지금 저기 그 공원 만드는 데 잤습니다. 원래 공원 새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만들면서 그쪽에 지나다니다가 이제 본 건데, 이게. 근데 그 지금 감시구역에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저기 2년 전인가 이 감시회원분들 그 적발 건수나 이제 뭐 과태료 부과 건수를 봤더니 뭐 경고한 거만 가지고 있고 아무 그 건수가 없어가지고 감시위원분들이 혹하나 뭐 감시위원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상적인 생활을 또 이 병행하면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감시위원을 선발을 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이런 일이 몇 개월 동안 됐을 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저희도 이제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좀 여러 명 듣습니다. 저도 거기도 이제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왜냐면 환경감시원으로서 이제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이 이급을 주면서 이제 운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 우리 지시를 받고 나가서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라고 독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서까지 활동하는 걸 감시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부하는 거는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게 주민들이 당신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고, 이걸 공익적 목적의 공익으로 활동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거나 또 다른 말 한다면 주민이 우리한테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규정된 시간에 이거는 철저히 좀 활동을 해달라. 그걸 당부는 하는데, 우리가 실제 그 사람들 말 맞더니 뭘 채워가고서 GPS를 태워가지고 내보낼 성질도 못 그럴 되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재는 뭐 당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활동 구역에 가서 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 주민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해달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그럼 환경 감시 요원들은 이분들은 개인 차량 타고 운행합니까? 예, 개인 차량하고. 그럼 운행하십니다. 환경 감시 차량은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는 축산 폐기물 감시, 환경 정화조 이런 또 별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차가 아니, 일반의 우리 환경 감시 차량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감시대한테 준 겁니까? 아니, 뭡니까? 감시 차량 하나죠. 스타렉스 차량은 그게 뭡니까? 그게 감시 차량이 환경 감시 차량이에요. 그 누가 운행합니까? 그 우리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그건. 아니에요. 한 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 감시대원들은 9명이 각자 자기 차량, 개인 차량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클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이 차량, 스타렉스 검은 차량을. 검은 차량이요? 예. 아니죠. 우리는 색깔이 회색 차량이죠. 지금 우리 스트레스. 클린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저기 우리 환경 감시대 차량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이상건 의원 얘기하시는 건 저쪽 생활 환경, 거기. 환경, 손상수 의원이라는 분이, 응? 환경 감시대가 아니고, 생활환경연합회. 환경실천연합이요? 예, 실천연합회.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럼? 우리 과에서 관리하죠. 그럼 거기 스타렉스 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죠. 그건 누가 운행합니까? 그 단체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저는 이게 참 의아한 거예요. 지금 요번에, 이게 지금 환경 감시 차량 보험료하고 뭐 관리, 차량 유지비로 지금 420만원, 보험료 한 500만원 돈이 지금 연간 지급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지금 적발 건수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동물 먹이 주기 했던 그런 자료를 옛날 자료를 갖다가 제시라고 했는데. 환경실천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예. 이제 사회단체 보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별도 활동하는데 이거 환경 감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전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을 보면 사업의 그 계획서 보면은 들어오는데 말보다 먹이주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하천 쓰레기 그것도 감시도 하고 활동 분야가 넓습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군에 차량 유지비 다 받아가지고 개인이 차 끌고 다니면서 이거 차량일지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진짜 이게. 행감 때 보니까 실제로 우리 환경 감시요원분들이 이런 차를 가지고선 감시를 하러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이 차량 지급해놓고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이게 무슨 이게 감시 차량입니까 이게. 이거 과장님 이번에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진짜. 여러 가지 한번
이왕 지적해주던 사항이니까 환경 감시원들이 타고 다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환경 단체 연합이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건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더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시원분들이 제대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차량도 감시원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져와야지 이거 군의 보조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건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GI 실의위원님,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얻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그 수거 및 처리 절차가 과장님 매뉴얼이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죠? 영농 폐기물. 네네. 예, 영농 폐기물 그 수거 및 처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재활용 영농 폐기물 재활용 쪽인가 그 예, 뭐 폐비닐, 뭐 예를 들면 농약, 그다음에 거기 그 파이프, 이 뭐 이런 아주 비닐 종류 있잖아요. 예,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류가 예, 영농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좀 우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영농 폐기물 하면 이제 해안면에 그 대단히 인삼농가들을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그 농사를 지시는 분들, 특히 그 시설농을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마을별로 그동안 뭐 이렇게 또 처리를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걸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을마다 그걸 또 수거를 해갖고 담배값이라도 이렇게 하시고 이러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거하시던 분들이 이 경운기 끌고 열악하게 하시다가 다 경운기상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주민이 이걸 그 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계속 방치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은 이제 지금 환경감시대를 통해서 뭐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외지 사람들이나 기업농을 하시고 안면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엄격한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계도나 단속을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특히 또 임차농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태가 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움푹 파인 데가 있으면은 걷다가 이렇게 계속 수년 동안 이게 적체를 합니다. 한번 이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바뀌어서 거길 잘못 그 트랙터나 아니면 중장비로 건드려 놓으면요. 이거 치우려고 한번 손댔다 하면은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수십 차가 나옵니다.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자꾸 저의 예를 드는데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치워야 되나 이렇게 보니까 그걸 담배값이라도 하려고 수고하시는 분들은 다 열악한 조건의 경운기 사고로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간혹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분여회에서 그 집합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을은 돼 있고 또 어떤 마을은 안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제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없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집화장을 설치하더라도 그 분여회에서 하더라도 마을 창고나 이렇게 다른 무슨 비품들하고 이렇게 해서 또 마을 간에 갈등이 생겨서 좀 하다가 또 이렇게 안 하고 이러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거점별, 마을별로다가 저희가 집화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집화시설과, 그 농경지에서 집화시설까지의 그것은 어린자가 그것은 책임지게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무슨 그 재생공사나 이런 데 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매뉴얼이 돼서 반드시 그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해안만의 또 인삼농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한번 동면 팔랑리 그 심국사 계곡에 한번 가보세요. 아마 그거 예산 들여서 치우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루에 넣어서, 이게 비닐유가요. 한번 쓰면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늘어나요. 이게 한번, 사용했었던 거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을별로 저희가 집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거점별로 집화장을 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끔 또 비에 이렇게 하지 않게끔 이런 걸 좀 해서 이걸 유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굉장히 이게 그 농촌 폐기물 그 수거에 아주 그 모범 사례로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